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오늘 6번째 단원 물질의 특성 중에서 혼합물의 분리 228쪽 해보도록 하지요.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혼합물은 이제 각 성분 물질의 고유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증류 이야기해 볼게요. 증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끓입니다. 끓어서 나온 그 기체를 냉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증류 장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소금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물을 끓이죠. 소금은 남고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증기가 찬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험관 안에서 액체로 바뀌죠. 이렇게 증류해서 얻은 물을 증류수, 증류해서 얻은 수를 증류주라고 합니다. 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고요. 이 온도계 꽂을 때 이 온도계 구부, 공구자를 쓰죠. 농구, 야구, 배구, 당구 할 때 이 동그란 부위, 온도계 구부는 가지 달린 시험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 부위에 놓아주면 됩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도록 하죠. 증류는 끓는 점이 다른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성분 물질 사이에 끓는 점 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끓임 쪽이 있네요. 이 끓임 쪽은 유리도막 같은 거예요. 아니면 도자기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어요. 이 끓임 쪽이 있으면 이 전체 온도가 올라갈 때 액체만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돌조각 끓임 쪽의 온도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르륵 하고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해줘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습니다. 끓어나온 기체 물질은 냉각되어서 찬물 속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모이게 되지요. X55. 다음 문제입니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라고 나왔네요. 네. 바닷물 가열해서 증류를 시키면 증류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도 얻을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바닷물에 비닐 같은 걸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씌워줍니다. 햇빛 받아서 바닷물에서 순수 물만 증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비닐 표면에 닿으면 응결돼 가지고 이렇게 모아져 갖고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소주골인데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탁한 술,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를 이렇게 가열해요. 소주골이 안에서 막 가열하면 여기 돔 형태가 있고 위에 가장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돼서 날아가다가 이 찬물이 담긴 그릇 아랫바닥에 닿으면 다시 액체가 되죠. 여기 내려오게 됩니다. 이 소자가 불사를 소자예요. 그러니까 불살라서 얻은 술, 그러니까 증류주, 소주 같은 말입니다. 불사를 소자, 증류주이고요. 뭐 청주, 정종, 소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도요.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공기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입니다. 99%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액체 공기를 계속 압축을 해요. 냉각을 하면서 계속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액체가 될 텐데 이때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럼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질소거든요.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뭐 영하 199도까지 낮춘 다음에 198, 197, 196, 195.8도가 영하 195.8도가 되었을 때 질소 기체가 액체 공기에서 부르르 끓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끓는 점 높은 게 영하 185도, 아르곤이 부르르 나오고, 영하 183도가 되면 이제 액체산소가 기체산소로 변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물하고 에탄올의 혼합물을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알코올입니다. 에탄올 램프 안에 들어있는 게 알코올 램프 안에 들어있는 게 에탄올이죠.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여 있으면 가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고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한 78도쯤 되면 이게 에탄올이 끓는 점이거든요. 78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이게 날아나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혼합물이라서 그렇죠. 에탄올이 다 끓어 나오고 물만 남은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이 끓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액체를 가열했을 때 끓는 점이 여러 개 나오면 뭐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두 개 이상의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유의 분리입니다. 뷰테인하고 프로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끓는 점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합니다.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 혼합돼 가지고 섞여 있다라고 하면 뷰테인 끓는 점이 영하 0.5도, 프로페인 끓는 점이 영하 42.1도입니다. 이거를 얼음이 담긴 수조에다가 넣습니다.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요. 그럼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죠. 소금을 좀 섞어요. 그럼 얼음이 더 빨리 녹습니다. 빨리 녹으면 주변에서 융해열을 빨리 흡수해요. 그러면 이 프로페인 기체하고 뷰테인 기체가 섞여 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온도가 더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쭉쭉 내려가다가 0도 밑으로 뭐 내려갔어요. 영하 0.5도, 영하 1도가 됐죠. 그러면 뷰테인은 액체 상태가 되고 프로페인은 기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가능한 거죠. 원유 분리도 좀 보겠습니다. 원유, 기름 원료입니다. 처음에 이제 석유를 채취를 하면 원유 상태예요.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데요. 혼합물이에요. 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가열을 합니다. 중류탑에서 가열을 하면 기체가 된 것들은 먼저 위로 올라가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들이 LPG, 석유가스가 가장 위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끓는 점 조금 높은 게 휘발유, 가솔린, 나프타 다 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와, 진짜 버릴 게 없군요. 찌꺼기는 아스팔트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휘발유보다는 가솔린이란 말이 석가등 경중하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기억해 주세요. 가솔린은 이제 승용차에 많이 쓰이고요. 등유는 항공기 연료 그리고 이제 난로에 쓰입니다. 경유는 디젤 기관이요. 뭐 기차에도 쓰이고 SUV, 트럭 등에도 쓰입니다. 중유는 선박 연료로 쓰이는군요. 석가등 경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죠. 다음과 같은 혼합물의 분리에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분리 방법을 쓰라고 나왔는데요. 바닷물 가열해서 식수를 얻는다.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을 소주꼬리에 넣고 가열해서 소주를 얻는다. 계속 우리는 증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주꼬리에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을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다가 찬물이 담긴 그릇에 의해 냉각돼서 맑은 소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알코올 농도가 진하겠어요. 증류주들은 되게 독하겠군요. 네.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가나 구간에서 주로 끓어 나오는 물질을 쓰죠. 뭐 끓는 점이 에탄올이 더 낮거든요. 가에서는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고요. 끓는 점 100도, 물이 여기 나 구간에서 끓어 나오게 됩니다. 4번입니다. 표는요, 원유를 분리해서 얻은 몇 가지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겁니다. 이 물질들 중에서 증류탑 가장 윗부분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 끓는 점이 낮은 거요. 끓는 점이 낮은 거, 휘발유네요. 끓는 점이 낮은 게 가장 위에서 먼저 분리됩니다. 휘발유. 다음과 같은 혼합물을 분리해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물질의 특성을 물어봤는지, 뭐 지금은 별로 안 헷갈리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배우고 난 다음에는 물질의 특성을 물어봤는지, 분리 방법을 물어봤는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증류였잖아요. 증류.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증류. 그러니까 방법은 증류고
활용한 물질의 특성, 끓는 점입니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 공기의 분리, 원유 분리,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 예,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이에요. 증류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활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증류, 그리고 이용한 물질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끓는 점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보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서 분리하고 있는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했고요. 밀도 차이입니다. 고체 혼합물 섞여 있다고 해보죠. 고체 혼합물이 섞여 있으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중간 정도의 밀도가 중간 정도인 액체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고체는 뜨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고체는 가라앉게 됩니다.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 액체는, 넣어주는 액체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째,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이어야 한다. 둘째,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고체 물질 녹이면 안 되겠죠. 밀도는 중간이고요. 몇 가지 예들을 좀 볼까요? 좋은 벽시 고르기가 있군요. 벼에서 나온 게 이제 벽시이죠. 좋은 벽시는 쌀, 알이 잘 차 있는 거고, 쭉정이는 벽시 껍데기만 있는 게, 쌀알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게 쭉정입니다. 수돗물 농도를 적당히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좋은 벽시는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 껍질만 있는 쭉정이 위에 뜹니다. 쭉정이 걷어서 버리면 되는 거죠. 신선한 달걀 고르기입니다.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에다가 달걀을 넣어주면 좀 오래된 달걀은 부패 가스가 차요, 안에. 그래가지고 밀도가 작아서 뜨게 됩니다.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요. 스타이로폼과 모래 분리입니다. 물 넣어주시면 돼요.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녹이지 않죠. 물은 스타이로폼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뜨고 모래는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한 고체가 아니라 밀도 차이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의 분리 보도록 하죠. 그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트 씁니다. 이 시험관에다가 뭐 물하고 기름이 있어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 있어요. 스포이트 써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쪽쪽쪽쪽 걷어내시면 돼요. 양이 좀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라는 걸 씁니다. 양이 많을 때는. 자, 물하고 식용유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위에 식용유가 있고 밑에 물이 있죠. 밀도가 작은 게 위에, 밀도가 큰 게 밑에 있습니다. 여기 주의할 게요. 위에 뚜껑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 좀 잘 빠져나옵니다. 아니면 밑에서 잘 안 빠져나와요. 위에 뚜껑을 여시고, 그리고 이 분별 깔때기에 뾰족한 데 있죠. 이게 비커 벽면에 닿아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게 옆에서 떨어지면서 튀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액체가 튀지 않도록 벽면에 이렇게 닿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꼭지에서 주의할 거는 바세린 같은 걸 발라주면 이 꼭지에서 새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적당량 비커에 받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험관에 받고요. 위에는 또 비커에 받아두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 이 경계면이 있는 부분 시험관에 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예, 스포이트로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외워주세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인데 기름이 떠요. 식용유가 물 위에 뜹니다. 에테르도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름입니다. 에테르는 기름이구나. 간장 위에 참기름 뜨고요. 좀 특이한 게 사야마탄소인데, 사야마탄소는 뭐 뭔지 모르겠는데요. 물하고 섞이지 않고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예, 에테르도 기름이다. 기름이 물 위에 뜬다. 사야마탄소는 물보다 밀도가 크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고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를 넣어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2번에서 3번까지 문제 보도록 하죠. 스타이로폼하고 모래 혼합물을 물에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리되었습니다.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밀도죠. 자, 스타이로폼, 물, 모래의 밀도를 부등호로, 요게 동등함을 나타내는 기호, 등호, 동등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기호, 얘네들이 부등호가 되겠습니다. 모래가 밀도가 제일 크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죠. 1번입니다. 분별 깔때기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혼합물의 조건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랍니다. 밀도가 달라야죠. 서로 안 섞여야죠. 끓는 점은 상관없고요.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는다. 기억, 리을. 2번 보겠습니다.
분별 깔때기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밀도요. 밀도 차이를 활용합니다. 분별 깔때기에 다음에 액체 혼합물을 넣고 가만히 세워뒀을 때 위층으로 분리되는 거. 기름이 떠요. 간장 참기름, 기름이 떠요. 식용유가 떠요. 참기름이 떠요. 에테르도 기름입니다. 특이한 게 사이마탄소였죠. 사이마탄소는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1번 식용유, 2번 에테르, 3번 참기름, 4번 물. 위층에 분리되는 것들이었고요.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사금 채취하기. 모래 형태로 있는 금인데요. 금이 보통 금속이나 돌 이런 것들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으로 강바닥에 있는 흙을 좀 퍼요.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휙 올립니다. 그럼 금이 있다면 금이 좀 빨리 가라앉아요. 그렇게 이렇게 모아놓고 금 없으면 버리고 금 있으면 모아두시면 모래 형태의 금, 사금 채취가 가능하고요.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기입니다. 이런 원심 분리기에다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엥 돌아가요. 그러면 요 끝부분이 시험관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끝에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끝쪽에 밀도가 큰 혈구들이 모아지게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혈장이 모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라고 나왔네요.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 않죠. 바다에 기름이 떠 있으면 이거 그냥 걷어내시면 됩니다. 걷어내면 되고요. 키질로 곡물 분리하기. 바람 불 때요, 이렇게 키질을 해주면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날아가고요. 그 밀도가 큰 돌은, 벽시보다 밀도가 큰 돌은 요 키 안쪽에 남고요. 요 키에는 좋은 벽시들이 남습니다. 톱밥과 물에 분리하기. 물 넣어주시면 됩니다. 톱밥이 밀도가 작으니까 뜨고요. 모래는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습니다. 플라스틱 혼합물 분리하기. 이것도 이제 그 두 가지 플라스틱의 중간 밀도인 액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편하게도 물보다 플라스틱 A가 밀도가 작고 물보다 플라스틱 B가 밀도가 컸나 봐요. 네. 그리고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오일 펜스, 울타리 같은 걸 설치를 한 다음에 흡착포를 이용해서 물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합니다. 바닷물하고 기름의 밀도, 기름이 밀도가 작아요. 바닷물이 밀도가 크고요. 위에 있는 게 밀도가 작죠. 네, 기름. 그리고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아닌 경우는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금, 밀도고요. 원유, 끓는 점입니다. 물과 에탄올, 끓는 점이고요. 키질, 밀도고요. 좋은 벽시, 밀도고요. 신선한 달걀, 밀도. 톱밥과 모래, 밀도. 원심 분리기, 혈액 분리, 밀도.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끓는 점.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끓는 점 되겠습니다. 지금 밀도하고 끓는 점을 활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 쏙쏙 집중 강의 보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인데요.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중에 끓어 나옵니다. 분별 깔때기로 물과 식용유를 분리하고 있네요. 결론 바로 보죠.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다른 두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층에,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층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인데요. 끓는 절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고요.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 끓여가지고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이 다른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고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2번에서 3번까지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탁한 술, 막걸리를 소주꼬리에 넣고 가열해서 맑은 소주 얻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활용하는 분리 방법은 뭘까요? 증류죠, 증류. 증류는 끓는 점 차이로 활용합니다. 2번이고요. 3번입니다. 소주꼬리와 같은 원리, 끓는 점 차이, 증류. 사금은 밀도, 좋은 벽시 밀도, 신선한 달걀 밀도, 모래 스타일폼 밀도, 바닷물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 얻기, 증류. 5번.
같은 원리는 증류 5번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물하고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측정한 건데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A 구간에서는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B 구간에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고요. C 구간에서 물이 끓어나오는 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D입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에 3번. 그리고 5번, 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은 실험 장치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옳은 것 같죠? 가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아니죠.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활용하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나에서 A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물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혼합물은 순물질일 때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살짝 낮은 온도에서 얼고요. 나의 B 구간에서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지요. 니은티그. 5번에 니은티그. 6번 갑니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거 증류 뭐가 있을까요? 물과 참기름, 물, 에탄올, 메탄올, 올자 들어가는 게 알코올이에요. 에테르는 기름입니다. 자, 나머지는 밀도 차이로 구분할 수 있고요. 물과 메탄올은 끓는 점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번에 2번. 7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원유의 분별 증류를 하는 증류탑이 나와 있고요.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장치이고요. 원유가 순물질이 아님을, 혼합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B보다 끓는 점이 낮아요. 끓는 점 낮은 게 위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 위쪽에서 분리되고요. 물하고 에탄올 혼합물도 끓는 점 차이, 증류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원유의 성분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증류탑 A, B, C, D, E 분리되는 거, 뭐 석유가스,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 석가등 경중화 외워주시고요. A가 석유가스, B가 가솔린 혹은 휘발유, 나프타, C가 등유. 네, 3번 C 등유. 넘어갑니다. 자, 표는요, 물하고 액체 A, B의 성질을 나타낸 겁니다. 물 A, B. 밀도가 조금씩 차이 나네요. 끓는 점 차이도 있고. 물은 A랑 잘 섞이고요. 물은 B와 섞이지 않습니다. A도 B와 섞이지 않고요. 증류는 잘 섞여야 돼요. 물하고 A. 잘 섞이는 애들. 9번에 니은. 굳이 뭐 안 섞이는 거면 그냥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죠. 자, 10번입니다. 몇 가지 물질을 나타냈어요. 끓는 점이네요. 끓는 점. 여기 이제 모두 섞여 있는 혼합물을 영하 200도로 냉각했습니다. 그래서 증류탑으로 보내가지고 온도를 서서히 높일 때 증류탑의 가장 높은 곳에서 기화되어 분리되는 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겠죠.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 예, 질소네요. 영하 195.8도.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온도 높일 때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11번입니다. 혼합물 분리하는데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원유의 분리, 끓는 점. 키질로 곡물 분리, 밀도. 소금물에서 물 분리, 끓는 점. 예, 그럼 2번이겠죠. 다른 것들은 다 끓는 점. 키질로 곡물 분리만 밀도입니다. 12번. 좋은 벽시와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벽시를 소금물에다가 넣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끓는 점 차 아니죠. 밀도 차죠.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고요. 쭉정이가 뜨지 않을 때는 소금을 더 넣어주면 소금물의 밀도가 크니까 상대적 밀도 차이 때문에 쭉정이가 뜨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군요. 예, 밀도 차이니까 12번에 1번. 13번입니다. 다음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몇 가지 예인데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 스타이로폼과 모래의 혼합물, 다 밀도죠. 밀도. 예, 사용하는 물질의 특성 3번 밀도. 14번,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별 깔때기네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사용된 실험 기구는 분별 깔때기이고요. A, B는 섞이지 않네요. A의 밀도가 B보다 작고요. 경계면에 있는 액체는 시험관에 놓고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있는 애가 먼저 나오겠지요. 14번에 5번, 15번입니다.
이 실험 과정으로 지금 밀도 차이요. 밀도 차이 활용해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하고 석유 가능합니다. 물하고 에탄올을 섞여요. 물하고 소금 섞여요. 물하고 사이화탄소 물이 위에 뜹니다. 기억 리을 15번에 3번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과 글리세린의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물은 위층, 글리세린이 뭔지 모르겠지만 물보다 밀도가 큰가 봐요. 섞이지 않고 물하고 에테르 넣으면 에테르가 위로 가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쇠물질의 밀도, 제일 밀도가 작은 게 에테르죠. 그 다음에 물, 글리세린. 16번에 3번. 밀도가 작은 게 위에,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습니다. 17번입니다. 표는 섭씨 4도에서 몇 가지 액체의 밀도를 나타낸 건데요. 밀도가 1.1g/cm인 고체 A와 밀도가 1.5g/cm인 고체 B를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1.1과 1.5 사이, 1.1과 1.5 사이, 1.1과 1.5 사이, 1.1과 1.5 사이 글리세린과 순 하면 되겠습니다. 어떡하지? 예, 죄송해요. 이거 1.3이 아니죠. 13.5네요. 글리세린. 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예, 수는 밀도가 되게 커요. 예, 17번에 4번. 글리세린. 죄송해요. 제가 풀다가 많이 틀립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18번입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아닌 거. 사금 밀도고요. 원심 분리기 밀도고요. 좋은 벽시 소금물 밀도고요. 공기를 액화시킨 후 증류탑으로 보내서 분리한다. 끓는 점입니다. 18번에 4번. 그리고 서술형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건데요.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 78도 B. 그리고 그 까닭이요.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지금 뭐 온도도 안 써 있고요. 에탄올의 끓는 점이 물의 끓는 점보다 낮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요. 오른쪽 그림은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분리되어 나온 부분은 A이죠. 이건 뭐라고 할까? 끓는 점이 낮을수록 이건 뭐 답을 다시 한번 동어 반복인 것 같은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먼저 분리되어 나온다. 증류탑의 위쪽에서 먼저 분리되어 나온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인데요. 표는 물하고 액체 A, 액체 B의 성질을 정리한 건데요. 물에 녹는가 녹지 않는가, 물하고 B가 서로 섞이고요. A는 물과 A는 B와 섞이지 않습니다. 자, A와 B 중 물과 섞여 있을 때 증류로 분리하기에 적당한 거는 B겠죠. 네, 물하고 B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 까닭이요. 끓는 점 차이가 나며 물하고 잘 섞이기 때문이죠. A 같은 경우는 밀도 차이를 활용해서 분별 깔때기로 더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보죠. 두 가지 고체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액체에 넣어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액체 조건 두 가지. 첫째,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아야 한다. 용해시키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여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고요. 23번입니다. 밀도가 0.5g/ml인 액체 X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액체 X가 있는데 거기에 녹지 않는 고체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액체 X에 넣어서 분리할 수 없는 거, 0.5보다 밀도가 작은 게 두 개 있네요. 0.5보다 밀도가 큰 게 두 개 있고요. A와 C, A와 D, B와 C, B와 D는 가능합니다. A, B 안 돼요. A, B 안 되고요. C, D 안 돼요. 없죠. A, C, B, D, B, C는 가능합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 기억. 그 까닭은 두 고체 물질, 그러니까 A, B 두 고체 물질은 액체 X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둘 다 떠버리니까 구분이 안 되죠. 분리가 안 됩니다. 24번 오른쪽 그림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실험기구 분별 깔때기입니다.
A, B의 밀도를 부등호로 비교하래요. 예, B가 밀도가 크죠. 그 까닭은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 단원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양호원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